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 소형 확산팀의 조유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서 저희 사업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설명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저희 모집 공고문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저희 이번 사업명은 2024년도 디지털 새싹 AI 기반 학습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기존의 저희 디지털 새싹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조금 더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면밀한 학습 관리와 또 피드백 그리고 그 멘토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우선 그 사업 목적과 방향에서 기존의 디지털 새싹하고 조금은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방과 후 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방과 후 교육의 기본 목적이 사교육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교과 보충을 통해서 어떤 기초학력의 신장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새싹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조금 더 교과 중심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교과 학습의 결손이나 부진, 기초학력 미달, 느린 학습자, 학교부 학생 등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학업에 결손이 있는 학생들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학생들에게 학습 관리나 필요한 콘텐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필요한 콘텐츠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초학력도 조금 신장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과 기반 운영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새싹 AI 기반 학습 멘토링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부터 24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인데요. 협약 체결일은 저희가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선정까지 끝나고 최대한 빨리 그 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 운영을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 예상하기로는 7월 초에서 중순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이제 특별 부분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하고요.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 기간을 별도로 선정하여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교과목을 연계한 AI 코스웨어 활용 학습 멘토링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앞서 나와 있듯이 모든 그 프로그램 운영에 코스웨어 활용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의 학력 증진이나 자기주도 학습 확대, 정규교육 과정의 보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의 디지털 새싹과 이 사업이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디지털 새싹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을 하고 있고 범교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 사업은 조금 더 AI 코스를 기반으로 한 교과 학습 멘토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요. 운영 방법 또한 기존의 디지털 새싹은 방문형과 집합형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방문형만 운영하게 됩니다. 교과 같은 경우 이제 범교과를 연계하고 디지털 소행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반면 본 사업은 교과목 중심의 단일 교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AI 코스웨어 활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24년 이번 본 디지털 새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형 프로그램에 한해서 자기주도 학습 필수 활동에 한해서 AI 코스 활용을 요청을 드렸었고 본 사업은 모든 프로그램에 AI 코스웨어 활용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디지털 새싹과 동일한 사항으로는 자체 개발하거나 꼭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짜셔서 지원해서 선정되시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본 사업은 전국 단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 제안서 접수는 6월 13일 오후 17시까지고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매번 공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3시 13일 16시 반부터 시스템이 버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17시 1초가 되는 순간 전화가 불이 나거든요. 접수를 못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시스템으로 막는 거라서 그 시간이 넘어가는 순간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17시까지가 아니라 뭐 하루 빠르면 하루 또는 한 서너 시간 전에 완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개최했고요. 결과 발표는 6월 중으로 되고 있는데 아마 6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공모명 앞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선정 대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공공, 대학 및 법인단체를 주관기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각자 역할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관기관만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올라운드 형식이 있는 반면 각각의 역할이 또 정해지신 기관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하나 필두로 세우셔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요 선정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멘토를 확보, 활용 가능한 기관. 여기서 말하는 멘토는 물론 이제 주강사나 보조강사 분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학습 멘토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만큼 그 운영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학습 진단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이나 콘텐츠 추천을 통해서 이 역량이 좀 함양되는 그런 방향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강사의 역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뭐 터치 교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 이미 AI 코스웨어들이 많이 보급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급은 됐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는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총 10개 내외 기관 선정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 운영 원칙으로 하되 그 7페이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지역별 수혜 학생 목표치는 이 공고사항 준수하여 책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예산은 기관당 최대 5억입니다. 그래서 5억 내에서 프로그램 짜셔서 제안해 주시면 되시고요. 주요 일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일 1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안 세부 내용입니다. 그 기관분들께서 갖고 계신 전문성을 갖고서 앞서 말씀드린 목적이나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3종 이상 제안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AI 코스에는 시중 유료, 무료 중에 제한 기간이 본인의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코스웨어를 선택해서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신 그 코스웨어에 앞서 이렇게 써 있는 이런 핵심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 기술들이 그러면 다 있으면 좋은 거냐? 물론 다 있으면 좋죠. 그리고 뭐 이 핵심 서비스 중에 몇 가지는 좀 없더라도 우리의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없거나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하다라고 하시면은 그 AI 코스웨어 같이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학생 간의 학습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AI 코스웨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저희 디지털 새싹 운영을 해보셨던 기관도 있고 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실 텐데 기존은 디지털 새싹은 이런 피드백 부분이 옵션 사항입니다. 근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드백 멘토링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이 뭐 10차시든 12차시 수업이든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그래서 이 학생이 사전 참여했던 학생이 끝났을 때 그래도 어떠한 좀 소기에 역량이 함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AI 코스웨어에 다 적용이 돼가지고 데이터로 남고 볼 수 있게 데이터화돼서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 대상이 뭐 느린 학습자, 다문화, 특수아동으로
특수학습 등 교과학습 보충 필요 대상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이 학생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을 찝어서 이 학생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느린 학습자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 하겠다. 다문화 학생과 특수아동 대상으로 하겠다. 또는 이 세 학생 다 대상으로 하겠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라든지 대상의 적정성 같은 거는 어차피 선정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볼 거고요. 그래서 10차시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제안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써있는 대로 위 대상 외 일반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생 수에 따라서 참여 가능하고 모집도 가능합니다. 대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한 프로그램별 2종 이상의 AI 코스웨어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정 AI 코스웨어에서만 운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최소 2종 이상의 코스웨어에서 운영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이상을 제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총 6종의 코스웨어가 필요하냐? 그건 아니고 그 2종씩 중복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2종 이상 연계가 돼서 학교 현장에서 저희는 운영기관이 추천해 주시는 코스웨어로 운영할게요 라는 기간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런 코스웨어를 갖고 있는데 그 코스웨어에 맞는 이 프로그램으로 그 코스웨어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해 주세요 하면 그 코스웨어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기본 개념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교과 보충 학습 멘토링을 AI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지원한다. 정규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고요. 대상 학생 전체 참여 가능합니다. 전체 참여는 가능하나 저희한테 제안해 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앞서 이런 학습 결손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10차 시 3종 이상 제안해 주시면 되고요. 강사의 멘토링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I 코스웨어형 단일 교과 연계 디지털 수학 프로그램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유형 방식의 콘텐츠를 삽입해서 진행하시는 거는 기관의 전문성 있게 특색 있게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학 교과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해서 뭐 10차시 내내 분수만 풀게 하고 원의 넓이만 구하게 하고 문제풀이식 학습지식 그런 방향은 당연히 지향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필요하다면 융합교육처럼 다른 교과의 어떤 개념을 활용하실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그 교과의 내용이어야 한다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코스를 미리 보유하고 있고 그 코스를 원한다. 근데 마침 우리가 제안한 프로그램이 그 코스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면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코스웨어는 없는데 하고 싶은 코스웨어가 있다거나 기관에서 추천해 주시는 코스웨어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 2가지 분류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AI 코스웨어가 필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보안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선정할 때 많이 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코스웨어는 각자 나름의 보안 방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습 데이터도 개인정보일 수 있다. 이게 확실하게 개인정보다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학습 데이터도 특정인이 특정되면 식별되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학습 데이터나 그 외 학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보안 방책이 있는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주셔야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보안 방책에 대한 적정성도 선정 심사에서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2번째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코스웨어마다 회원가입이 필수인 코스웨어가 있고 아니면 그냥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코스웨어가 있는데, 회원가입이 필수라 하더라도 참여 학생 대상의 별도 회원가입은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냐? 운영기관께서 기관 계정을 별도로 가입해서 그 계정을 프로그램에 맞게 활용하시는 방법. 또 하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스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라면 그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그 코스웨어에 우리 학생 계정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일괄 발급하여 다이어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 수업이 진행될 때 이전에 활용했던 학생 데이터들이 중복이 되거나 다른 학생이 그걸 볼 수 있다거나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있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주의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사업이 끝났을 때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전에 이런 데이터나 혹시나 남아있는 개인 정보들은 모두 폐기 처리가 돼야 되고, 사업 기간 중에 이런 별도로 보유해서 이거를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있는 대로 협약 해제 사유라고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로까지 좀 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좀 보안 부분에서, 이번 사업에서는 보안 부분도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 운영 측면의 세부 내용입니다. 목표 인원은 기간당 초중고 또는 학교 밖 학생 600명 이상을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렇게 600명 이상 하면은 딱 600명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600명 이상은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뭐 200, 200, 200, 우리는 3종 200, 200 하겠다, 또는 뭐 100, 100, 400 하겠다. 요거는 이제 그 기간에 자율적으로 책정하시면 되는데, 대신 지역별 요 목표 비율은 이게 특교 사업이다 보니까 각 교육청에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요 비율은 가급적이면 근사하게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 비율 안에 또 프로그램별로 몇백 몇 명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서울, 인천 쪽은 이만큼 하겠다, 경기 이만큼 하겠다, 그거를 제안해 주시면 되시고요. 교육 인원은 1회 수업당 최소 2인 강사로, 주강사, 보조강사로 구성하되 적정 인원은 조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좀 대상이 특정될 수 있잖아요.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사실 일반 학생과 어쩌면 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특수아동이나 다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20명을 한 번에 모아서 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이상은 좀 운영을 해주셔라. 막 2명, 3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10명 이상, 10명 이상 20인 내외로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은 그 적합한 학교급의 교육성을 자체 모집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이전 사업 때 질의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은 제안할 때부터 우리가 미리 다 모집을 해놔도 되냐, 홍보를 해놔도 되냐라는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 저희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당장 우리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이제 우리가 할 테니 하게 되면 들어와서 해주세요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어쨌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 전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수혜를 해주는 건데, 미리 특정 학교들을 집어서 해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은 일반계, 특수교육,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탈북민이나 제한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탈북민에 대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이 탈북민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탈북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아니고요. 진짜 그 탈북민, 아직 우리나라 국적 취득 못하는, 그러니까 거의 없으시겠죠. 네, 그런 탈북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뒤에 있는 제한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요. 교육 수준 시간은 요거는 이제 최소차시, 아까 10차시, 뭐 기간별로 뭐 장기 과정, 단기 과정이 있겠지만 최소 10차시 이상은 지켜주실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아니라 준수하셔야 되고요. 학습 내용과 대상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10차시 이상 이면 되는 거고, 몇 차시, 그 이상 몇 차시를 할지는 그 프로그램에 맞게 기관에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게 방과 학교 활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중 또는 주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 요청에 따라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창의체험 활동이라든지 진로, 동아리 활동에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대신 교과 교육과정, 우리가 말하는 수학시간, 과학시간, 국어시간 있잖아요. 정규 시간에는 절대 운영이 불가합니다. 요거는 학교장님이 요청해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부 지침상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저희가 차시로 구분하는데, 이게 초중고라고 했으니까 초중고가 또 수업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초등의 경우 40분, 중학은 45분, 교육은 50분으로 한 일을 1차시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시간까지 블록 타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초등 80분 수업하고 20분 휴식했으면 블록 타임으로 2시간 운영 인정한다. 40분 40분 2교시 했잖아요. 네. 실제로는 100분이지만 2시간으로 운영 2차시로 인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구 배제 및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구구자에 활용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뭐 일회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특히 장비 같은 것들 우리가 600명 한다고 노트북 600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예상을 하셨고 우리가 몇 개 프로그램을 몇 차시로 몇 번을 돌리면 되니 최소 수량, 요수량 플러스 알파 뭐 10% 20%요 정도 빌리면 되겠다 몇 개월을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절감 노력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단가 그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 검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미리 좀 선정 시기에 이런 노력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심사에서는 플러스 요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인프라, 뭐 공간, 장비, 교구 여기는 AI 코스에도 포함입니다. 미리 사전 조사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이제 그 기부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기관의 이제 주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 수업 교구제 활용했는데 수업 끝났으니까 기부하겠다, 사업 중에 기부하겠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어떤 장비를 빌리셨는지 어떤 교구제를 활용하셨는지는 저희가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선 사업관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LMS상으로 다 등록을 해서 일괄적으로 그 현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프라인 운영이 원칙이고요. 온라인 교육은 뭐 학습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보충 교육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 정규 10차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앞뒤로 뭔가 1차시씩 사전 학습 영상이라든지 뭐 사후 뭐 보충 학습이라든지 이렇게는 온라인 가능하신데 본 프로그램 운영은 오프라인 운영이 원칙이다. 네,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천재지변 같은 거 있으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신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봤을 때 거의 임의했고요. 오프라인 원칙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인데 이 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게 강사 관리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멘토링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강사를 확보하시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 풍부한 강사 확보하고 확보했다고 그냥 강사분들 알아서 각자 가서 운영해 주세요가 아니라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시면서 중간중간 이 강사분들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게 또는 그들의 교육, 그러니까 교수법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 또한 이제 저희 LMS 상에서 강사 등록해서 현황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LMS 회원 가입을 하셔서 활동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는 주강사, 보조강사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주강사는 앞에 나서 강연을 하시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보조강사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 강연을 하실 때 학생들이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강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강사의 역할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수업 모니터링 및 피드백 역할, 그리고 학생별 학습 현황 결과 등을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는 것. 네. 이 학생 우리가 선생님네 학생을 교육을 해보니 10차시, 12차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 학생마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진단이 됐고 이런 수업이 좀 이후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교사에게 제출도 하시고 필요하시면은 그 학교에서 요청하시면은 그에 대한 뭐 멘토링이라고 하죠. 이후에 어떻게 그 교육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멘토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 구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학원법상 학교 교과 교습 학원 교습소의 운영자 및 소속 강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교육의
사교육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엄격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참여 인력은 강사료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운영을 위한 뭐 성과 확산이라든지 이런 추진 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관 기관과 그 협력 기관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개 이상의 기관이 만났으면 시너지가 좀 발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일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강점, A 기관이 강점이 있는 거, B 기관이 강점이 있는 부분이 만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사전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셔야 되고요. 주관 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 사업 모집 공고에서 보다시피 주관 기관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이 모든 사업의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계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역의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도서관, 아동센터랑 계속해서 이렇게 협업 체계 구축해서 저희 성과도 확산하고 홍보도 하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이제 저희가 이게 학교 방문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요구나 요청은 학교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늘봄, 돌봄 교실이라든지 방과후 시간, 자유학기제 창치 활동 이런 거 적극 활용 부탁드리고요. 아까 앞전에 이제 뭐 사전 인프라 확인하셔라 이런 것처럼 학교랑 이제 신청하고 운영할게요 끝이 아니라 신청하셨으면은 이제 어떤 교육을 원하시는지 또는 이제 갖고 있는 인프라 같은 게 있으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이런 걸 좀 긴밀히 연락하셔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학교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더라도 운영하실 수 있게 그런 긴밀한 사전 협력이 중요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적정 수강 인원 구성해서 너무 적은 인원으로는 이게 좀 비효율적이니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은 이제 저희가 성과 쪽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따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체적인 성과 지표를 다 수립하도록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 지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하시다가 특히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긴 차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신기술 도입해서 교과 보충 학습을 통해 이런 느린 학습자, 학습 결손 있는 학생들이 이런 학력이 조금 발전되는 효과성 부분,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 욕심이 네. 그래서 그런 우수 사례가 좀 발굴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도 이제 중간중간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요청을 드릴 때도 있고 조사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운영기관 측에서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매뉴얼이나 뭐 결과물 제출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추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예산 편성 유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 안에서는 사업 운영비와 사업 관리비가 있고요. 사업 관리비와 간접비는 보시다시피 직접비 15%, 직접비 5% 이내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비는 필요한 인프라성 장비들이 있으시잖아요.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그런 비용이고요. 교구자 활용비는 AI 코스의 활용 비용이라든지 혹시 별도의 뭔가 교구자를 활용하신다면 그런 비용까지 또는 교재라든지 교구라든지 그런 비용들 환영하시면 되고 전문가 활용비는 강사료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흔히 말하는 외부 전문가 활용비,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자문을 받는다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기타 운영비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비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는 인건비와 사업수당이 있는데요. 사업수당은 보시다시피 그 인건비 20% 이내로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홍보비에는 모집, 뭐 교육생 모집 홍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홍보물 제작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단순히 말하면은 학교 갔을 때 그 배너라든지 뭐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다 통틀어서 홍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지원비는 출장비, 회의비 등 그런 제반 비용들
말을 하는 거고요. 간접비는 이제 간접비성 비용들 책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비목은 이런 한도가 있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요 식 0.0476, 0.1242 요 식에 맞춰 보면 대략적인 간접비와 사업관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하다 싶으면 요 식에 대입해서 산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료 지급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만 원 이내 한도고 1회 수업당 지급 가능한 30만 원, 하루 최대 2회까지니까 다른 대상, 다른 프로그램을 하루에 2번 운영하셨다면 오전, 오후 3시간 이상 하셨다면 한 분이 받아가실 수 있는 강사료는 60만 원이 되겠죠. 그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별도 지급이고요. 보조 강사도 같은 기준으로 하되 이 비용 부분적인 부분은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방과 후 시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학교 요청이 있거나 하면 비교과 교육과정 시간에도 운영은 가능하신데요. 이 경우 외부 강사가 이 비교과 교육과정 시간에 참여를 하면 강사료랑 원고료, 뭐 저희 원고료는 사실 없겠죠. 지급 가능합니다. 대신 보조 역할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교내 교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 학교 소속 신청 교사가 아닌 그 학교 소속 선생님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정규 교육과정 외에는 두 분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외부 활동 신고는 저희가 나중에 선정기관 분들 OT 때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릴 텐데요. 그 현직 교원분들이 활동하실 때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외부 강의 신고 꼭 하셔야 된다. 근데 요거를 그냥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운영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안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문의가 많은 장비 및 교구제 구성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장비는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성 장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코스에 따라서 전용 태블릿이나 뭐 전용 기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비용까지도 장비 임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구제 같은 경우에는 AI 코스웨어 플랫폼 비롯해서 다양한 교구나 교재, 뭐 키트성 또는 교재, 뭐 인쇄물 형식의 교재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고요. 기준은 동일하게 1인 기준 10만 원입니다. 1일이 아니라 우리가 10차시 수업을 2차씩 5일 동안 한다 하시면 그 5일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이 인당 10만 원, 1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10, 10, 10, 10, 10, 50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예산 짜실 때 그 참고해서 짜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요 당구장 표시입니다. 쓰시는 장비, 교구제, AI 코스웨어 비용 포함해서 견적서 받으신 거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견적서가 적정한지 단가 검증에 대해서 절차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있는 분들 지원하시면 되시고요. 그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되 주관 기관이 대표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은 이런 협력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 관리 감독 이런 책임 있으시고요. 저희는 협약을 주관 기관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관 기관이 이제 협력 기관하고 뭐 MOU를 맺으시든 뭐 어떤 특정 계약을 하시든 요거는 이제 주관 기관이 자율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주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인데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성 있는 기업, 기관, 단체, 학회, 협회 등 물론 법인입니다. 네, 가능하시고 대학이나 공공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의 들어오시거든요. 뭐 송도 같은 데 가면 이제 국제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국제 대학들도 가능한 거냐라는 문의 들어오시는데 많이 해주시는데 국제 대학도 제가 정확하게 그 법령은 기억이 안 나는데 관련법상 그 교육부의 인가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관은 주관 또는 협력기관 자격으로 한 건만 참여 가능하시고요. 내가 A 기관하고는 협력기관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 기관 주관기관으로 또 신청해놓고 요거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가능성이 높은 곳,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협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주관기관으로 가는 게 좋을지 요거는 판단하셔서 들어오셔야 되시고요.
대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분교나 캠퍼스는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전 디지털 세사하고 좀 달라진 게 이 참여 인력 같은 경우 기존에는 주관이나 협력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외부 전문가도 참여 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열어놨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악용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인력은 주관 및 협력기관 신청한 기관 인원으로만 구성 가능합니다. 본인 그 소속이 아닌 인원은 참여 인력으로 구성 불가능하고요. 그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다. 외부 전문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 대표 기업이 요새 이제 대표자분이 여러 개 사업자 되는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청 및 참여 제외 대상 보시면 학원법상 이제 교과 교습학원이나 이런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런 기관은 불가능하시고요.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직업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이 학원법 보시면은 여기에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학교, 뭐 평생교육원, 진로 뭐 교육기관 그 기관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개인 사업자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하신 기관 안 되고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런 위반된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야기했거나 OR입니다. OR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OR 어떤 판결,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판결이 돼서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자가 체크리스트에도 명시한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6월 13일 17시까지고요.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사전에 제출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PMS 통해서 온라인 접수할 거고 사이트 주소는 이렇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저희 과제명으로 접수 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은 총 4개 양식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양식에 대한 설명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절차 3단계로 갈 예정이고요. 서류 때 1.5배수 15개 기간 뽑을 겁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에서 10개 내에 선정해서요. 단가 검증 진행할 거고요. 단가 검증 절차 통해서 그 단가 조정, 그러니까 예산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목표 인원의 상향 이런 거를 수용한다라는 조건으로 선정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은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요거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선정한다. 평가 기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번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들어간 문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AI 코스웨어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AI 기반 학습 멘토 역할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교수 학습 및 코칭 역량 그리고 AI 코스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볼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염두하셔서 제안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청 유의사항은 뭐 제가 다 하나하나 읽기는 뭐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시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요 세 번째 보면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사업비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속하신 기관, 지원하신 기관이 비과세 기관이다, 비영리 기관이다라고 하시면 그런 내용 제출 통해서 면세로도 사업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서 작성하신 양식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출에 관한 비용 제한 기간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거 지키지 않아서 사업자를 운영하시고 나서 불인정되신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출에 필요한 뭐 우리가 사업을 짜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라든지 뭐 어떤 보고서를 문서로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제한 기간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비 받아서 소급 적용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특히 AI 코스웨어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가득 딸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경우에 따라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런 콘텐츠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잘 미리 사전에 잘 해결하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뒤쪽은 쭉 봐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질의는 받을 텐데 미처 오늘 질의가 이제 생각나지 않으셨거나 이후에 생기는 질의 등은 이쪽 조유성 저한테나 한수영 연구원한테 전화 주시면 되시고,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지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난히 특정 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전화 붙잡고 계시면 힘드시니까 요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늦어도 하루는 지나지 않게 답변은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로 준다고 저희가 막 일주일 뒤에 답변 오고 이런 거 아니니까 메일로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뭐 접속이 안 된다라든지 로그인이 안 된다라든지 뭐 업로드가 안 된다라든지는 저희 쪽에서 해결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도 어차피 이쪽에다 연결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로 바로 연결해 주시면은 조치 방안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 전화가 불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미리 사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가 설명회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사업 피편성 가이드도 사업 짜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 들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고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렸는데요. 요 공고문에 대해서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실까? 이후에 이제 넘어갈 거는 저희 이제 사업 계획서 양식 가지고서 작성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고문상 질의가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오늘 질의 나온 내용, 그다음에 플러스로 저희가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곳에 필요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지만 공고문의 내용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내일 저희가 그 공고문에 FAQ 형식으로 한번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FAQ는 이후에도 들어오는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시간 되실 때 들어오셔서 혹시 FAQ가 며칠자 기준의 FAQ인지 해서 보시면은 사업 제안서 작성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 양식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장, 요 지원 신청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장표입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이 부분을 보고서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써주시는데 보이다시피 프로그램과 목표론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프로그램별로 몇 명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런 학생들 몇 명씩 그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써달라고 그런 의도가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뭐 특정 프로그램에 이제 학생이 몰릴 수도 있고 또 특정 프로그램은 조금 반응이 좀 미지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우리가 전문성 가진 프로그램 운영해서 요런 학생들 도움 주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목표 인원 설정하시고 프로그램 대략적인 내용 써주시면 되시고요. 밑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기관 정보니까 안내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 표 분량상 협력 기간이 2개까지만 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협력 기간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은 표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갖고서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확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분담률 보이시죠? 그 기관별로
사업비를 얼마씩 배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서 주간이든 협력기관이든 사업비가 0인 건 안 됩니다. 네, 일정 부분 이제 배정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역할이 있고 해야 되는 그 업무 분장이 있는데 예산 없이 한다라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은 배정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관 특성상 외부 그 뭐 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못 받는 기업, 특히 기업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업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은 주관 기관에서 하시더라도 그 기업이나 기관이 그 일을 함으로써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실제 집행은 주관 기관에서 하시더라도 그 비용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개요 및 현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이 프로그램 구성해서 운영하실 건지 써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뒤는 이제 주관기관 소개고요. 뭐 우리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어떤 뭐 실적 성과를 갖고 있고 또 뭐 우리랑 같이 하는 협력기관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랑 같이 하게 됐다. 이런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실적 저희 아무래도 저희 이런 사업과 연계된 실적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네,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 체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사업 어떻게 추진될 건지, 네, 만약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컨소시엄 간의 이제 역할 따라서 아까 저희 교육청 뭐 이렇게 역할이 있는 것처럼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단일 기간이라고 하시면 단일 기간 안에서 혹시 이제 뭐 팀이 나눠져 있다라든지 그거 써주시면 되고 뭐 그것도 아니고 이제 단일 기간 단일 팀이다 하면 그 안에서 하시는 내용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일 기간 단일 팀에서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할 거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위에 50도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안이고요.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마다 이제 담당하시는 인력들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담 인력에 대한 정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부터 이제 사업 추진 목표입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려는 그 프로그램을 어떤 목표를 갖고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네, 뭐 그 좀 느린 학습자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신다라든 그 학습 결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그 한국 사회에 잘 적응 못하는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서툰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좀 그 교육에 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하신다라든지 그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 총괄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종 저희가 넣어놨는데 추가적으로도 뭐 4종, 5종 제안하신다고 하면은 밑에 표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프로그램마다 그 기획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하려는 의도, 기획된 의도, 목적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강점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은 기관의 역량이나 전문성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교과라든지 우리가 좀 특수한 교과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AI 코스의 적합성 및 우수성이라고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AI 코스가 잘났다 뛰어났다 이런 거를 써달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코스를 이 우리 프로그램에 접목하게 된 뭐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코스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게 공교육의 그런 역량 향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생 모집 및 관리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램별 뭐 모집 대상을 특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대상별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 이제 저희가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일반 학생 포함하고 사회적 배려의 특수교육과 다문화를 포함했는데 초, 중, 고로 모집 목표가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꼭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맞게 대상에 맞게 중학생 몇 명인지 고등학생 몇 명인지 다문화 몇 명인지 특수아동 몇 명인지를 그 예상하는 목표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별 목표 비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율에 따라서 해주시면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집은 어떻게 할 거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 방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무래도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좀 향상시킨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후에 어떤 관리 체계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수업 중에라도 뭐 멘토링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강사 발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그 위한 관련 역량이나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을 어떻게 발굴하실 수 있는지 기관만의 그런 전문성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게 아무래도 전국 단위 운영이다 보니까 기존의 권역별 운영과는 다르게 그 전국 그 단위별로 이 강사를 모집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대책을 어떤 기관마다의 방안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기관별 자체 성과 지표고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꼭 교육 효과성을 몇 점 이상 넣으라든지 뭐 만족도를 어떻게 넣으라든지는 아니고 우리 프로그램에 맞게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그 맞는 목표를 3가지 정도 자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 어떻게 측정하실 건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효과인데 이 부분은 뭐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일정은 7월부터 12월까지고요. 뭐 교육생 모집부터 해가지고 뭐 홍보라든지 실제 운영이라든지 뭐 중간에 뭐 필요하시다면 어떤 설문을 진행하신다든지 이런 내용들 전반적인 추진 일정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제 그 사업 관리와 프로그램 쪽 내용인데요. 각종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교육 어떻게 지원하겠다. 공교육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학교 밖 자원을 갖고서 공교육을 어떻게 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도 기관마다의 갖고 계신 생각, 방안 작성해 주시고요. 교사 강사 역량 강화 방안. 교사의 경우에는 뭐 코스의 활용 역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멘토링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강화 방안 될 수 있겠고요. 사업 프로그램 고도화 방안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체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사업이 중간중간에라도 이렇게 잘 관리해가지고 그냥 선정돼서 그걸 루틴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어떤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상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 인프라와 교구자 인프라는 갖고 계신 장비나 인프라 중에 이 사업에 투입이 가능하신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업비 구성하는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표만 지금 넣어진 상태고요. 별도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엑셀 양식 별도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뒤에 이제 붙임은 이제 참여인력 이력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요.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그 참여 인력에 한해서 협력이랑 주관기관 참여 인력에 한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주강사, 보조강사, 뭐 안전관리자, 뭐 단기 인력들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참여 인력 위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시고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인데 이거는 민간 기업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이제 프로그램 제안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계획서에 간략하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제안해 주신 내용 교환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명, 교육 대상, 교과, 그다음에 차시, 정원. 근데 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0명 해서 꼭 20명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되시고요. 수업 형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론 실습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론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주시면 되고 학습 환경, 인프라적인 환경 어떤 게 필요하신지 그리고 코스에 어떤 거 활용하시고 혹시나 교구제를 별도로 활용하신다면 어떤 교구제 활용하시는지 해서 목표 그다음에 체험적인 요소, 자기주도 학습 활동 그다음에 동기 유발 학습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학교 교육과 연계성은 여기 있는 대로 국어의 어떤 단원에 어떤 주제에 연계가 되는지
이렇게 뭐 국어 실가라든지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이 국어의 개념을 더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과목들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국어에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연계 교과다. 요거는 단일 교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이 4학년 국어의 3-1인지 어떤 학년에 대한 그 성취 기준을 적용을 했는지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학습 내용 부분에 자세하게 차시별로 활동에 대해서 이 표 조정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사유, 그다음에 개발 과정, 어떤 전문가들 참여하셨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프로그램이 공교육에 필요한 이유, 보충학습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초학력 신장에 필요한 이유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주요 특징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 뭐 강점이나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 이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 세부적으로 계획하실 건지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코스웨어 부분 나오는데 이제 연계되는 코스웨어마다 어떤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지 OX로 해주시면 되고 이 코스웨어에 어떤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요 기능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아까 평가 지표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코스웨어의 사용자 중심의 UI UX라든지 어떤 편의성, 사용자 편의성 이런 부분도 좀 보겠다. 예를 들면 통합 로그인이라든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기능이 있다라든지 사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말로 좀 설명 가능한 부분들 써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교구제 활용하신다면 이 교구제가 왜 써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진단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멘토링을 한다라든지 이 데이터를 갖고서 선생님 대상으로 이 학생의 앞으로의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자문을 드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이후에 교육생들의 사후 관리 방안, 뭐 이 부분은 다른 기관의 사례라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제 뭐 특정 학교 특정 학년만을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 학교급 학년만에 이제 뭐 그런 방향성 이런 거를 별도로 이제 좀 사후 조사하시는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시는 장비나 교구제, 코스웨어에 견적서 주시면은 요 견적서에 따라서 단가 검증해서 확인해서 그 적적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프로그램마다 요 양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최소한 요게 이제 3가지 양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선정되시면은 저희 통합관리 시스템에 요 교환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고 요 프로그램 우리 학교에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기초 자료로 그 활용하실 수 있게 전부 공개가 되는 내용인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청 내역서인데요. 이 부분 이제 사업비 관련된 예산계획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강사진하고 전문가 미리 확보된 강사진과 전문가 명단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 같은 걸 저희가 검토해서 평가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으실 거고요. 가급, 나급, 다급, 뭐 1급, 2급, 3급 표현은 다르지만 그 급수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이 적용 대상 어떤지 뭐 예를 들면 가급은 관련 뭐 업계 뭐 10년 이상의 뭐 책임급 이상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뭐 나급은 뭐 선임 5년 이상 또는 뭐 5년 이상 단순히 그 전문적 그 관련 그 분야의 5년 이상 그런 어떤 가급, 나급, 다급을 나누는
해주시면 되고, 시간당 금액은 저희가 주강사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규정으로 말씀드린 시간당 10만 원, 전체 수업 한 수업당 하루 30만 원, 그 상한선 내에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보조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안전관리 단길력 같은 경우에는 보조 강사 수준을 상회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관의 전문가 활용 비용 기준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따로 저희가 뭐 상한선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요. 너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과세 비과세를 저희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란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과세 기간이라 하면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매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기에 그 매입 부가세가 반영되는 그런 항목들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건비나 뭐 강사료나 전문가용비나 뭐 수당이나 이런 매입 부가세와 관계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집행액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그 산출된 내역이 비율에 넘지 않는지, 그리고 아까 최대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억에 넘지 않는지 총괄표 상으로 넘지 않는지 봐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마다 이제 나눠져 있긴 한데 프로그램마다 어떤 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요거는 그 1인당 교육 단가를 좀 확인하려고 프로그램마다의 그 산출 내역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마다 어떤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요 부분 그 정산 수수료가 저희가 나중에 운영기관에서 집행을 하셔야 돼서 정산 기간은 저희가 뽑지만 그거에 대한 정산 수수료는 하셔야 돼서 요것만 넣으시고 그 외에 나머지 항목들은 이 비율을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세 기간 기준이고 대학이나 이런 비영리 또는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면세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 부가세를 포함한 그냥 실집행액 위주로 쭉 써주시면 되고,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주간은 과세고 협력은 비과세 또는 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간기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간기간으로 작성을 해주시되 만약에 주간기간과 협력기간 간의 유형이 다르다면, 한마디로 과세와 비과세가 섞여 있다면 그거에 대한 부가세 관리라든지 그런 집행액 관리는 주간기간에서 사업비를 교부하실 때 확인하고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가세를 생각 못 하시고 협력기간에 2억을 주기로 했다. 근데 사실 2억 안에서 매출 부가세를 빼고 쓸 수 있는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간극이 생겨가지고 사업비를 덜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에 잘 확인하셔가지고 주시되 저희는 주간기간의 유형에 맞춰서 검증을 하고 예산 계획을 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거짓 없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진짜 허위로 밝혀지면 저희가 선정 취소 과정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 없이 작성을 해주시고, 작성하시다가 우리는 어느 부분이 이거는 아니온데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재단으로 먼저 문의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냥 괜찮겠지 하고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는 요거에 다 해당하시니까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재단으로 먼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